비트코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김치 지수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큰 단일 시장의 출현에 주의해야 한다. 중년 위기에 직면한 이더리움은 10년 내에 권력의 3번의 재편을 경험하고 지금은 비탈릭 부테린 시대의 작별을 고하려 하고 있다. You have a blockchain that understands a general purpose programming language. 750억 달러의 시가총액 뒤에 있는 DP가 앞으로 6개월 내에 질적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 페이팔의 암호화폐 상용세 전략은 돌파구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BNB 체인의 매메 서머, 포와가 좌우창펑의 사문화를 이어간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9월 26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24일 기준으로 암호화폐 총시가총액은 약 2억 3,001조 달러이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1억 2,070조 달러로 점유율이 562%에 달합니다. 내년 전부터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52% 이상을 유지했으며 9월부터 56% 이상으로 상승해 최고 57.35%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여전히 6만 3천 달러 근처에 있습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은 종종 시장이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며 비트코인은 암호화 시장의 바람 방향계 역할을 합니다. 최근 암호화 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90%에 달하며 시장은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기준 거래소의 순 포지션은 마이너스 41만 7,114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7월 16일부터 거래소의 순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포지션에서 하락하여 2개월 이상 감정에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6만 3천 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6만 4천 달러의 가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이미 완전히 두 극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시장의 약세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순 포지션의 부정적인 값은 반드시 시장이 모두 약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채굴자와 대형 투자자들의 해지 수익을 확보하는 행동이며 일부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해지 보험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은 위험 회피와 약세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상승의 구매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중심의 투자자 감정 선행 지표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비트코인 반등과 동기화하여 상승하던 중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명백히 반등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하락하여 부정적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추세에 대한 우려를 점차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며 명백한 위험 회피 매도 감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계속 긍정적인 프리미엄 구역에 있었던 한국 프리미엄 지수는 최근 한 달간 두 차례 하락하여 부정적인 약세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전까지 한국 프리미엄 지수는 지연 감정 지표였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감정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위험의 비트코인 투자 가성비는 실제로 약세의 가성비보다 높지 않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 방지 조치를 취해 대규모 단일 시장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더리움에게 특별한 해로 아이코 10주년입니다. 전 세계의 기술 기업들을 되돌아보면 10살의 애플은 거의 파산할 뻔했으며 시가총액이 최대 2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상장 10년 차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이 6.7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3,210억 달러입니다. 시가총액 증가에 있어 이더리움의 첫 10년 발전세는 매우 가속화되었고 한때 비트코인을 초월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이번 주기에서 이더리움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솔라나는 죽음을 맞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대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더리움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8명의 창립팀이 이념의 불일치로 분리되며 암호화 버전의 실리콘밸리에 8선생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타릭만 남은 후 이 분산형 비영리 조직은 이 천재의 권력 집중 시대가 되었고 그의 영향력과 권위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더리움 재단 내부의 복잡한 관계와 이념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연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념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You have a blockchain that understands a general purpose programming language. So, kind of like your phone, in your phone you have Android or, iOS.
And inside of Android or inside of iOS, you can have apps. The apps are written in whatever programming language they're written in. Anyone can create an app. Anyone can download an app and run it. So that was the kind of general purpose flexibility I was trying to bring to the blockchain world. 올해는 포에스 전환 2주년이며 이더리움 가격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때 가격이 $4,000를 재돌파했지만 비트코인과 솔에 비해 이번 시장 주기에서 성과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더 대 비트코인의 하락폭은 약 48.70%, 이더 대 솔의 하락폭은 약 63.55%입니다. 이더리움 재단 웨브사이트에 현재 공개된 리더십 구성원은 3명뿐이며 미야구치 아야와 비탈릭 부테린 외에 또 한 명의 이사인 패트릭 스토르체네거가 있습니다.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는 99명에 이르며 이 수치는 비트코인, 카르다노, EOS 또는 트론과 같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비해 매우 앞서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25만 명 이상의 개발자와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분산된 블록체인 개발 커뮤니티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 덕분에 이 생태계의 집단 인재에게 내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9개월 전 비탈릭의 리더십이 없다면 이더리움은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꽤 인기를 끌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비탈릭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이더리움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탈릭이 이더리움 로드맵을 설명하는 최적의 인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비탈릭은 단지 이프 연구팀의 일원일 뿐이며 연구팀은 매우 똑똑한 두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비탈릭은 이미 이더리움에서 가장 젊고 똑똑하며 심지어 로드맵을 가장 잘 대표하는 기술 연구원이 아닙니다. 어쩌면 비탈릭의 역할은 계속 약화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더리움은 비탈릭이 없는 이더리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비탈릭이 없는 이더리움을 상상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2020년 유동성 채굴의 도입이 디파이 여름을 촉발시켰고 디파이 프로토콜의 수가 급증하며 단 3개월 만에 체인상의 스테이킹 금액이 약 30배로 증가했습니다. 비록 디파이 여름이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음 디파이 성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세계에서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이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가 구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분야는 가트너 곡선의 성숙기 초급에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반복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마와 트럼프 가문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같은 새로운 서사의 등장과 함께 페이파이와 CDFI가 인텐트 센트릭과 같은 용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디파이의 제품 구조와 UX 계층이 향후 6개월 내에 질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26일 비트코인.com 뉴스는 미국 국회의원 워렌 다비슨이 화요일에 제안한 DP 기회 평가 법안을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SEC, CFTC, 재무장관이 함께 DP를 연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비슨은 DeFi가 향후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디파이의 총 시가총액은 약 750억 달러로 급등하였고 다비스는 이러한 호조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I think there was a lot of push and pull on this one. I think there is a general view that a lot of the existing laws don't work. They don't capture everything that DeFi does, not surprisingly. Just like when the internet first launched, the laws didn't perfectly mesh with that. 현재 디파이 규제는 재연구와 재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러 요인이 모여 DP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몇 가지 새로운 디파이 인프라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 인프라는 몇 년 전보다 더 안전하고 강력해져서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통화 환경이 DP의 부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디파이 여름과 겹치는 듯하지만 현재의 완화된 통화 주기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러한 지표가 이전의 폭발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가 완전히 재현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 디파이 여름 준비되셨나요? 경쟁을 압도하며 암호 결제의 새 기능을 확대하는 페이팔은 과연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
5일 만에 1000명의 보유자를 돌파하며 자오창펑의 사문화가 다시 희망의 불을 지핀다.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는 빠르게 발전하여 소규모 커뮤니티의 자가 흥행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이를 무시하지 않으며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등 대형 참여자들이 차례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도 이 빠르게 달리는 기차를 따라잡기 위해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세계 최대의 제3자 결제 플랫폼으로서 5년 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가장 먼저 암호화폐를 수용한 선구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페이팔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구매를 허용했고 2021년에는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를 출시하여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플랫폼 내에서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해에는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PUSD를 발행하여 미국의 전통 대형 금융기관 중 첫 번째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습니다. 페이팔은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또 한 번의 발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이팔은 9월 25일 상업 계좌 사용자들이 페이팔 플랫폼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능은 뉴욕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의 상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페이팔의 고위 부사장 호세 페르난데스 다 폰테는 소비자들의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기반하여 기업계에서도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페이팔은 상인들이 디지털 통화 세계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인들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콜드 스토리지 형태로 인출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What we are enabling now for the first time is for merchants to be able to interact with it as well. It's been one of the features that has been the most demanded by our merchants over the last year, and we take it to be a very good sign that the appetite of businesses to interact with these new payment instruments. 개인에서 상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페이팔이 암호화폐의 편리함과 실용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축적될 때 힘이 없고 돈이 흐를 때 비로소 힘이 있다. 이는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는 공개 서신에서 언급된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페이팔의 발전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리더 막신 워터스가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공화당의 패트릭 맥켄리는 민주당과는 정반대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전망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팔은 복잡한 정치 환경뿐만 아니라 치열한 시장 경쟁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결제 시장은 특히 복잡하여 페이팔, 스퀘어, 스트라이프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글로벌 금융 결제 발급 거대 기업인 비사와 마스터카드도 암호화폐를 다루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페이팔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밈코인의 효과는 겉보기에는 무작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유명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동 패턴이거나 소셜미디어의 열기와 가격의 연관성일 수 있습니다. 밈코인이 트위터, 레딧 등의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될 때 가격은 종종 급등하거나 급락하여 감정시장을 형성합니다. 투자자들은 시장 감정에 매우 민감합니다. 또한 포모 효과, 주기적인 투기 현상 또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2023년 초 자오창펑가 종종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4를 손가락으로 표현한 사진을 올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커뮤니티 사용자들도 그의 사진을 이용해 이모티콘을 만들어 여러 암호화 커뮤니티에서 널리 퍼뜨렸습니다. 자오창펑 본인은 이에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커뮤니티 사용자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장려하며 밈코인의 전파를 지원했습니다. 자오창펑가 올해 4월에 감옥에 갇혔지만 사문화와 이념은 끊어지지 않았고 자오창펑 팬들과 바이낸스 커뮤니티 사용자들, 나아가 밈코인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CZ Binance tweeted a series of New Year's resolutions, one of which was to ignore FUD, fear, uncertainty, doubt, fake news, and attacks on Binance. They go on to say, following a volatile year in the crypto market, CZ wrote a post on Twitter on the second day of the year explaining that he would try to keep 2023 simple and spend more time on fewer things. After listing the 3 do's, he did 1, 2, and 3, including education, compliance, product, and service. He added a number 4 of 1 don't do, which was to ignore FUD, fake news, attacks, etc. 포와는 사의 손을 매매 로고로 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트위터 소개에서는 포와를
BNB 체인에서 가장 밈 효과가 큰 밈 코인, FUD 두려움, 주저, 의심 없음, 4천억 달러, 특히 SEC의 4,300억 달러 벌금으로 정의했습니다. 몇 가지 태그는 달러 포어의 밈 이념과 생태 발전 목적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NB 체인상의 밈 프로젝트 포어와 BNB 체인상의 맴 프로젝트 플랫폼 포어 맴팀은 전략적 협력을 맺고 있으며 두 팀은 BNB 체인에서 가장 큰 밈 연합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포어의 가격은 0.000163달러이며 24시간 거래량은 350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FUA와 FUAR.meme은 모두 사회 손짓을 주요 요소로 하고 있으며 BNB 체인의 공식 지원을 받지만 하나는 플랫폼이고 다른 하나는 토큰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BNB에는 매우 강력한 성과를 보였고 특히 이전 하락 후 다시 상승하여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FUAR의 시장 진입 시점도 적절하여 스토리가 BNB의 상승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오창펑가 곧 출소할 예정이며 FUAR의 공식 웹사이트는 자오창펑의 출소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FUAR는 이미 일종의 심리적 신앙이 되었습니다. 출소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긍정적인 기대가 커집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베트남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는 주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스타링크의 확장을 추진하는 데 집중되며 베트남은 이 계획의 핵심 시장으로 간주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가 2024년 10월 10일에 역사에 남을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제품이 역사적 혁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오픈 AI는 핵심 비즈니스를 영리 복지 회사로 재편성하여 더 이상 비영리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이게 만들 것입니다. 웨일 알러트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9월 26일 베이징 시간 3시 59분경 어떤 주소가 11.2년 만에 활성화되었으며 77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BTC는 2013년에 단 7,395달러의 가치였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블록 높이 86만 8,448에서 조정되었으며 4.6% 하락하여 88.4TB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네트워크의 지난 7일간 평균 해시레이트는 637.39 이터스퍼초입니다. 네, 넷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